자, 자정이 됐든 자정이 넘든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여기에 초점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크게 변론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뇌물이나 강요가 아니다. 국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만든 것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냐. 예. 과거 정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제 무죄 취지의 주장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영장을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조사가 다, 증거도 확보돼 있고 필요한 네. 참고인도 다 구속이 됐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생기는 것이 음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면은 박 전 대통령은 관여를 안 했다는 식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네. 기밀 문서를 최순 씨한테 내보내줬다는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표현이나 다듬으라고 하고 연설문 같은 거를 의논하라고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뭐 인사자료까지 나갔고 난 거기까지 몰랐다. 네. 그리고 삼성 에서 정유라 씨 이 말 구입하는데 도와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을 할 텐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그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걸로 보이게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부인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백한 물증이 나오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비서관들을 지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추정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 구속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면으로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법원도 결국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뇌물이나 이런 데 관여 안 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만 관여가 됐는데도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이 모든 일에 관여를 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된다는 것은 네. 사건 전체가 이게 말하자면 균형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또 워낙 또 대한민국 연줄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하고 있는 강부영 판사가 예.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이죠. 서양희 변호사하고 고려대학교 법대 동기고, 그리고 강부영 판사의 배우자가 송현경 판사인데 이분하고도 또 절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적인 관계가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법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법조인들은 다 하면은 한 달이 걸치면 다. 한 달이 걸치면 다 연결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이 이미 탄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판사에게 대해서 미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판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무슨 출세지향적이고 그런 생각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뭐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친분 관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판사가 이게 그렇죠.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예. 현직 대통령, 파면된 현직 대통령 또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예. 그 영장이 만약에 영장을 기각을 하게 되면 네, 물론 판사는 저기 이 결정문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강병 판사는 아마 평생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기각했는지. 아, 그런데 내가 서양희 변호사하고 뭐 동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음모론이 아닌가 너무 싶습니다. 음모론 아니냐. 예. 예. 주변 사람들한테 평생 설명해야 돼요. 당시에 왜 예, 박근혜 예.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 되게 예. 힘든 일일 거다. 아무리 자, 대한민국이 이게 학연지연, 분리 사회지만 예. 예, 그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한웅재 형사 8부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에 대면 조사를 했던 해당 예, 주심 검사이기도 한데요. 예. 이분이 작년에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로 해서 예. 검사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무려 6번이나 통화한 내용이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예. 그 한웅재 검사가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왜 통화를 했는지 예. 그리고 대체로 보면 담당 검사가 압수수색 전에 그러니까 대상 기관이 되는 관계자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어갔어요. 영장실질심사 이분이. 예. 이제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사실 압수수색이 쉬운 곳이 아니고 경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협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 윤장석 검사하고 통화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좀 대단히 부적절한데 네. 이 내용이 뭔지 명백히 밝혀져야 될 거고요. 네. 다만 작년에 어쨌거나 그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는 별게 안 나왔지만 네. 그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 전 수석은 이 압수수색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제 목소리가 담긴 네. 핸드폰과 업무 일지가 압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성과는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지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병우 전 수석 있지 않습니까? 당시 작년 10월 25일 날 안종범 수석 주도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을 때 이영렬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김성우 전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인데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 이런 게 이제 특검 조사 내용에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외교부 군기 잡고 특별감찰관한테 좌시하지 않겠다. 자기 수사하면 뭐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거 좀 서둘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검찰권 행사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충분히 자료를 모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던 검사 중에 검찰로 복직하신 분도 있고 뭐 나머지 분들 중에도 조사를 안 받은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그 정권의 힘을 없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을 바로 잡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통화했다는 흔적도 보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모아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컨대 오늘 자정이 됐든 뭐 넘든 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그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그 최순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둘은 공범 관계인데 그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러면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데 만나서 범죄를 또 모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증거인멸도 하고. 그래서 분리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걸 좀 쟁점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조폭들도 나누잖아요. 예, 저희도 한번 확인은 할 텐데 네.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철저히 둘이 접촉을 못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조사받거나 재판받으러 다닐 때도 같은 버스 타면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필요하면은 다른 곳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절차를 알아봐야 될 텐데, 네. 만약에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경호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면, 네. 이 둘이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이 감독을 해야겠죠. 아니 근데 의원님 구치소에 가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습니까? 예우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네. 예, 아무래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저희로서도 일단 구치소 측에서도 뭐 하여튼 엄청나게 이 준비를 했을 테니까요. 네. 그런 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당시에 서울구치소장이 최순실 씨의 눈치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를 데려오고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느냐라고 막 항의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들도 쟁점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장의 태도로 볼 때 이분들에 대한 분리수용에 대한 것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보고 감독을 하고 또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랑은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두 눈을 똑바로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